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장 모닝. 자, 오늘은요, 목요일 시간입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 클럽의 박동기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동기입니다. 네, 자, 전일 우리 시장 좀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하락 섹터라든지 이런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자, 어제, 우리 코스피 시장이 3,200포인트를 회복한 지 하루 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3,200포인트를 내주고 말았는데요. 글쎄요, 어제, 기관 외국인들 매도세가 아주 거셌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 1조 4천억을 매도를 했고, 자, 기관도 1조 원을 넘었으면서 1조 2천억. 거기에다가 이제 연기금도 또 매도세가 또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또 많은 매도세가 나왔죠. 2조 6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주요 기관 외국인이 매도세가 강화되면서 3,200포인트를 지키지 못하고 말았는데요.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은 이제 선물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현물 매도와 동시에 선물까지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자, 오늘은 종가가 저가야라는 그 뭐 말 그대로 패를 보여주면서 하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지금 받는 하루였었는데요. 선물 매도세가 장중에는 이제 14,000개까지 최근에 지금 보기 드문 매도세였죠. 거기에다가 이제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까지 하방 포지션을 강화하는 이런 그 흐름을 보여줬는데 결국 만계약 정도 매도를 하면서 일단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왜 이렇게 기관 외국인들이 매도를 강도 높은 매도를 했을까를 지금 보게 되면 결국 첫 번째는 이제 3,200포인트에 대한 기술적인 부담, 차익 실현, 자 이런 부분들이 뭐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최근에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사태, 자 이 부분을 좀 조금 이제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느냐.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일본이라든지 또 인도, 뭐 필리핀 등 뭐 주요국들의 그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이제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어제 그 이제 오사카에서 이제 긴급 사태 선언을 뭐 중앙정부에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일본 니케이 지수가 어제 이제 2%, 또 어제 그저께 또 2%, 이틀 연속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부담도 많이 좀 느끼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유럽 의약품청이죠. 그 유럽 의약품청에서 존슨앤존슨 그 백신이 최근 들어서 이제 사망자 수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 혈전 문제, 특히 혈전 문제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 부담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그 생각이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주요 섹터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뭐 거의 50포인트 이상 주가가 지금 빠지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 거의 전 섹터가 빠졌죠. 종이 목재 섹터 이외의 전 업종이 어제 같은 경우 지금 하락 마감이 됐는데요.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바이오 쪽이라든지 반도체 그 섹터가 지수 대비 나름대로 좀 선방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역시 최근에 지금 코스닥 쪽에 이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는 지수는 1% 정도 빠졌지만 어느 정도 투자 심리는 아직까지 살아 있다라는 좀 그런 그 흐름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지금 주요 이벤트를 이제 조금 체크를 해보면은요. 지금 5월 11일 날이죠. MSCI 선진국 지수에서 지금 한국 지수 편입 조정이 있는데요. 이제 관련되는 종목이 하이브라든지 또 HMM 그리고 녹십자가 이제 신규 편입이 기대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이들 하이브, HMM, 녹십자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제 나름대로 뭐 보합권에서 선방을 하는 이런 흐름들을 지금 보여줬다. 뭐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오늘하고 내일이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세계 기후 이제 정상회의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 시작이 되는데요.
뭐 친환경 관련주들이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지수가 워낙 급락세가 나오다 보니까 뭐 힘을 못 썼는데 태양광이라든지 전기차, 풍력 관련주들이 오늘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수 있을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주요 특징적인 종목을 볼까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한 7%, 8% 정도 급락장에서도 일단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상장하면서 이제 큰 이슈가 되었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 이후 이제 급락을 면치를 못했었는데, 코스피 200 지수 편입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이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최근 들어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보호예수 해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시끄러운 노이즈가 조금 있죠. 자, 있는 상태지만은 이제 호학제가 이제 겹치는 그런 상황에서 역시 지금 코로나 백신에 대한 또 CMO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적극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어제 이제 특징적인 섹터라고 보게 되면은 천연 고무 관련주 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뭐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또 뭐 각종 이제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만, 또 천연 고무 쪽에서도 지금 품귀 현상이 또 심각하다. 또 천연 고무의 10년 만에 슈퍼 사이클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이제 조금 자극적이지만 이런 기사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이제 관련되는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하락장에서도 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효성화학이라든지 금호석유, 그리고 애경유화 같은 이들 종목들이 흐름들이 지금 강세 흐름을 지금 나타냈었고요. 특히 이제 효성그룹 주들이 뭐 흐름이 지금 최근 들어서 여전히 지금 뭐 강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특징적인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지금 MBT라는, 조금 뭐 낯설지만 MBT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지금 네이버에 지금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플랫폼 웹툰이 미국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종목도 지금 뭐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 회사는 지금 웹툰에 대한 포인트를 지금 운영하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에 상장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관련되는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는 그런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요 종목도 거기에 관련해서 어제 이제 급등이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어제 이제 또 하락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종건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종건당이 어제 지금 식약처로부터 9개 의약품에 대해서 잠정적인 판매 중단 조치가 나왔죠. 의약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허가받지 않는 이물질 첨가제를 첨가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종건당 같은 경우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빠지는, 자, 이런 흐름들을 지금 보여줬는데, 이거는 또 지난번에 우리가 관련되는 이제 종목 급락이 나왔던 이제 종목들이 있었죠. 이렇게 식약처로부터 나왔던 조치를 받고 주가가 빠졌던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 14,000원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뭐 3만 원대까지 지금 회복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놓고 볼 때, 종건당 같은 경우는 이런 본질적인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 아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주가 차트 흐름을 한두 개 정도만 볼까요?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보호예수 해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빠졌지만은 최근에 주가가 강하게 지금 반등이 들어오는 이런 흐름을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천연 고무 관련되는 효성화학 같은 경우도 주가가 여전히 지금 신고가를 내면서 급등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이런 흐름이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차트 흐름이 상당히 좋죠. 최근 들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전고점 돌파를 이제 시도하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전반적인 이제 어제 같은 경우 특징적인 섹터는 이런 주요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 알아봤습니다. 전일 시장의 특징과 오늘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 힌트들까지 정리를 싹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자, 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거센 상태에서 주가가 빠졌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과거에도 놓고 보면은 강세장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굵고 짧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인 이제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이 들어올 때는 아주 이제 급하게 조정이 들어오는 그런 특성이 있죠. 과거에도 상승장, 강세장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이제 이런 흐름들로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외국인들이 어제 이제 그 선물에서 강도 높은 매도 포지션을 잡았을 경우에는 어제 전일의 포지션이 오늘까지도 영향을 좀 미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죠. 필라델피아가 2% 이상 반등을 했고 나스닥도 이제 1% 이상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은 이제 갭 상승으로 출발하게 될 텐데 오늘 시장의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어제 매도 포지션을 잡았던 외국인들의 선물 1만 계약 이상의 매도를 포지션을 이제 쇼커버를 바로 단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아니면은 자 내가 시장의 주인이야라는 이런 그 또 고집을 또 피울 거냐 이 부분이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갭 상승 후 음봉으로 진행이 될 거냐 아니면은 다시 한번 바로 3,200포인트 회복으로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외국인들의 오늘 선물 포지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최근에 이 시간을 통해서 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그 정시 주변 환경이 뭐 말 그대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금리라든지 또 환율 그리고 뭐 특히 이제 어닝 시즌에 들어가서 이제 실적 부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주요 기업 그러니까 235개 주요 기업들의 통계를 내보니 작년 대비해서 100% 이상의 기업 실적이 지금 증가하는 이런 그 예상치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지금 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중기적인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일단 생각이 되고요. 이제 바로 3,200포인트를 좀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지금 달려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코스닥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어제도 뭐 시장 대비해서 이제 바이오라든지 반도체 바이오 쪽은 먼저 이제 선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 메리트가 좀 생긴 상태에서 정시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은 대표적인 또 성장주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면서 그 강세 흐름을 띠는 그런 특성을 나타내는 게 바이오 종목이라고 지금 봐야 되겠고요. 또 반도체 쪽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2분기에도 지금 반도체 디램 가격이 20% 내외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반도체 부분에 대한 뭐 슈퍼 사이클 이 부분이 내년 정도까지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의 바이오 반도체 종목들이 이쪽 섹터가 상승을 주도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차트를 지금 간략하게 지금 보게 되면은요. 자 코스피 지금 차트인데 역시 어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200포인트가 얼마나 빨리 지금 안착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최대 변수가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강한 저항을 받고 있는 지금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오늘 3,200포인트를 바로 어제 지금 그 반납을 하고 난 이후 오늘 바로 3,200포인트를 회복하고 종가상 안착을 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포인트 돌파를 하고 난 이후 뭐 계속 지속적인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어제 이제 하루 하락다운 하락이 지금 나온 상태죠. 오늘 아마 바로 지금 되돌림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코스닥은 조금 긴 호흡으로 목표 지수대를 1,200포인트 정도로 잡고 좀 강세 마인드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관심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셨습니까? 자, 오늘은 관심주로 이제 바이오 종목 중에서 제넥신이라는 종목을 관심주로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자, 이 종목도 지난번에 한 달쯤 전에 제가 관심주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자, 제넥신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지금 3개죠. 투자 포인트를 3가지로 지금 볼 수가 있는데, 가장 큰 게 지금 주가 흐름에 가장 민감하게 미치는 요인이 역시 지금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 쪽이죠. 백신 지금 글로벌 임상 3상
인도네시아라든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에 시작을 했죠. 이쪽 나라를 잡은 이유도 이제 변이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이쪽 나라 쪽에 좀 선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회사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그 백신 쪽에 대한 임상이 뭐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난번에 임상 1상에서 후보 물질을 바꿨던 이런 조금 노이즈는 이제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앞으로는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조금 더 커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 제넥신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역시 지금 그 파이프라인이죠. 코스닥에서 아마 그 가장 많은 그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제넥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면역 항암제 쪽이라든지 자궁경부암, 또 뭐 성장 호르몬 등등 해서 핵심 파이프라인만 지금 20개가 넘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워낙 최근 들어서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 변경 이거 실패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 때문에 이런 사실상 핵심 파이프라인 기존에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 있고요. 제넥신 하게 되면 세 번째 그 투자 포인트가 우량 자회사, 우량 관계회사, 우량 지분 투자 회사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툴젠이라는 회사, 툴젠 요 종목 또 지금 이제 최대 주주로 제넥신이 지금 올라서 있는 상태죠. 유전자 가위 부분에 대해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툴젠이라는 회사가 제넥신이 지금 최대 주주로 지금 올라 있는 상태고, 아마 요 회사도 머지않아서 코스닥에 상장한다는 얘기가 좀 나올 거. 지금은 코네스에 있는데요. 이런 회사라든지 미국의 또 바이오 자회사 한독하고 공동으로 출자한 레졸루트라는 이런 회사, 그리고 최근에 지금 코스닥에 상장한 네오이뮨텍 등 우량 관계사를 상당수 지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성장성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주가 흐름 부분에서도 지금 121선 돌파하고 또 저항선이었던 또 11만 원까지 지금 돌파하는 이런 흐름에다가 기술적인 과매도권을 이제 막 해소하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제넥신 그럼 가격 전략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자, 가격 전략은 차트에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오늘 갭 상승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자, 11만 3천 원으로 일단 매수 가격을 잡았는데, 자, 시가 전후 정도로 해서 매수 가격을 잡으면 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일단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15만 원까지 봐도 보고 한번 가보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0만 원이 무너지는 선 9만 9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는 제넥신입니다. 매수가 11만 3천 원, 목표가 중기입니다. 15만 원, 손절가 9만 9천 원입니다. 전문가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클럽 박동기 전문가와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